이게 정말 재미난 사례인데 이제 저들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도 벌써 다 됐나요? 이미 소가했을 것 아이고.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준비해온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아까 김대식 교수님이 AI한테는 쉬운 문제가 인간에게는 어렵고 인간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AI한테는 쉽다고 했는데 AI가 한 3, 4년 사이에 사회적 이슈를 풀겠다고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AI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이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윤리적 이슈들이죠. 그리고 그 이런 것들 막 주면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 더 하고 시작을 하면은 칸트가 윤리형이사학 정초에서 학문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과 물리학은 필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윤리학은 반응의 세계. 여기서 윤리는 정치, 법률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리학은 운명적으로 윤리학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윤리학을 마치 논리학이나 물리학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뭐 스피노자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윤리학은 이건 학문이 아니야. 그래서 학문의 세계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윤리학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학문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지금도 끊임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인지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윤리학이다. 그래서 제가 윤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걸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우리 김정원 선생님은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었을까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2014년 요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담에서 김기현 교수님하고 두 분이 대담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원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인식이 뭐고 멘탈 코제이션이 뭐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철학은 이성에 입각한 진지한 탐구이다. 철학자들은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철학은 과학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김기현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화학을 포함해서 모든 지성적 학문을 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김정원 선생님의 답변이 이렇게 윤리학자인 저한테 굉장히 깊은 뭐랄까 울림을 주셨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윤리학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 훌륭한 삶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보다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윤리학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즉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것일 뿐, 김정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진리가 세상에 이와 관련해서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제 사실 이제 그 아까 제가 김정은 선생님한테 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학과 관련해서 논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당히 그래도 어떤 그 보편적 기제들이 있죠. 근데 비해서 윤리에 대해 가지고는 현대가 들어올수록 뭐 과거에도 그랬겠죠. 점점 다양하고 윤리적 다원성들이 존중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한테 그 인공지능이 아까 본인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비두면 이놈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놈 치고 들어오니까 윤리세계도 치고 들어올 거면 내버려도 될까? 아니면은
윤리학자들이 나서갖고 넌 여기 들어오지 마. 참고로 저는 뭐 아까 이제 진리 탐구하고 이제 뭐 윤리를 구별하셨는데, 진리 탐구도 저는 결국은 뭐 확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논리적으로 알프레드 타스키 같은 분 정말 진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평생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낸 결론이 참이 참이다라고 토톨로지로 이제 끝나셨는데, 자, 윤리를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근 뭐 저랑 친한 분들도 정부 기관에서 많은 요청들을 하세요. 뭐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재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윤리적인 판단, 뭐 기술적인 거는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저는 윤리를 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에게 윤리적인 영역은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큰 논란이거든요. 킬러 로봇, 킬러 AI, 윤리적인 그 프린시플을 우리가 얘한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가깝게 보면 도움이 될 텐데, 저는 기계에게, AI에게 그 윤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멸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뭐 저는 어느 한순간 인간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런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겠죠. 우리보다 생각도 빠르고 기억력도 더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녀석이 윤리적인 사고까지 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하겠죠, 이 녀석이. 범용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동안 역사적인 트랙 레코드가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제 윤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윤리를 참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종교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니체같이 아름다움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기준을 쓰든 간에 인류의 역사는 어글리하고 우리가 얘기한 거에 그 기준조차도 못 미치고 있고, 역사는 아주 비윤리의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AI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내 주변의 인간들이 뭐 환경을 망치고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그 질문을 먼저 하겠어요. 지구 플러스 인간이 더 좋은 윤리적인 세상일까? 지구 마이너스 인간이 더 윤리적인 세상일까? 보면 절대적으로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은 세상이겠죠.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 인간한테 큰일 나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인간이잖아요. 호모사피언스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교수님 그거 좀 이거 저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말고 나 책에서 맨날 쓰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 일자리 문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인간에게 위협적인 것은 기계가 윤리적인 질문을 하는 순간 호모사피언스는 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를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나 환경 같은 데서는 뭐 이빨이 받을 수도 있겠죠. 강 교수님 뭐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지금 기계하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기계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만 접근했던 게 현재까지의 과정이었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확장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컴퓨터는 인풋 부분에 있어서 인풋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뭐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하는. 컴퓨터가 인간이랑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이런 개체가 존재가 되려 한다면, 컴퓨터가 부품 자체가, 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전자적인 부품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 부분이 생물학적인 부품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생물학적인 부품 자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세포처럼 어떤 ABC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는, 더 오래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DEF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노화가 빨리 되고 좀 짧아지는 이런 이런 형태를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컴퓨터도 자체적으로 뭔가 스스로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AI와 윤리 문제는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단계별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윤리는 결국 궁극의 어떤 그 초점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가 만들어진 건 인간을 위한 거지, 뭐 무슨 어떤 개를 위하거나 환경을 위한 것도 결국 그건 이제 한 번 더 넘어가면 인간으로 그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개념인 거고요, 윤리는. 근데 현재 AI는 인간이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적 판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경우에 보안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 하에서도 어떤 윤리적인 AI, 그러니까 인간에게 윤리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인간들이 이런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게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윤리적 AI 프로그램은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어쩌면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단계에 AI와 윤리가 엮여질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AI 자체가 윤리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제 리얼돌 같은 경우 어떤 나름대로 인간적 형상을 띠고 있고 휴머노이드로서 또 인간과 유사한 어떤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죠. 또 그런 사고들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인간은 이제 철학에서 항상 얘기됐듯이 이제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 체계든 사유 체계를 이 대상 사물에 투사를 하려는 경향성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는 그래야만 내 친화적인 어떤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소외이기 때문에 소외로부터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에 대해서도 똑같고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의인화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인형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 집에 자기 방에 있는 인형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어떤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어 활동도 하고 어떤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특정한 사고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얼굴 모양새도 인간처럼 비슷한 이런 존재자가 등장했을 때 인간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인간적 존재자로 이제 그게 착각이 됐든 어떤 환영이 됐든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성들이 나올 거고요. 그럴 경우 그 대상인 그 AI 로봇 또는 AI가 윤리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함부로 갖다 버렸다. 그냥 기계니까 해체시켜 버렸다. 인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션트 개념으로 어쩌면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그거는 이제 다시 뒤집어 보면 인간을 위한 게 돼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스스로가 어떤 자율적 의도를 가지고 자율적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럴 경우는 이제 윤리적 주체로서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아까 우리 김대식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 윤리적 주체가 되면 정말 인간의 윤리는 좀 쓰잘데가 없는데 문제가 많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먼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무기물에 바탕한 칩이 아니라 유기물이 개입할 수 있는 칩의 존재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알고리즘 자체도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들이 유연하게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어떤 그 메타화 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뇌에서 진행되는 어떤 다양한 가소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반영하는 게 된다면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독립적인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어. 근데 쿵쿵 울려. 근데 이게 아랫집한테는 매우 나쁜 게 되는 거고,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 즐겁게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하고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변의 다른 객체들하고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나만 행복할 거냐, 그리고 남을 피해를 줄 거냐, 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도 그러니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윤리적인 문제이고, 이제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생물학적인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든 뭐 그런 형태의 부품이 바뀌든 간에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컴퓨터와 컴퓨터든 컴퓨터 인간이든 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학습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나는 좋은데 여러 상대방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즐거움을 주는 행동이냐 말이냐 언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을 스스로 컨트롤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대로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그 존재하고 나서 그 소통과 주변 환경과의 이런 적절한 조화. 마지막 한 얘기만 해야 될까? 시간 다 지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제가 오늘 가져온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제 아마 그 뭡니까 이제 오늘 제가 미처 질문 네.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철학과 현실 독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해지고 싶은 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뭐 이건 뭐 좋겠습니다. 철학과 현실 뭐 독자분들한테 된 숙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또 철학 교수님들한테 제가 좀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부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숙제라고 정말 들어야 되겠죠?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철학적인 개념, 뭐 인식론, 현상론 아니면은 윤리학은 당연히 다 인간 위주, 인간이 한 거니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주로 또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 지능도 가진 것 같고 어쩌면 의식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고 독립성 가능성이 좀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새로운 존재. 저는 이거는 거의 코페르니쿠스의 충격보다 코페르니쿠스나 뭐 이거는 더 큰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존재적으로 인간에게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 충격을 약간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철학적으로 저는 기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는 뭐 AI,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AI라고 봅시다. 몇십 년 후가 되든 몇백 년 후가 되든 기계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계는 분명히 인간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녀석은 개념보다는 확률, 패턴 위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기계들끼리는 서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히든 절차를 완벽하게 매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기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분명히 세상은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 위에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오는 거겠죠. 기계를 우리가 인식해야지 이 녀석들하고 나중에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기계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하고 기계가 역할이 거의 인간하고 뭐 개미하고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이게 전제인 것 같아요. 그걸 우선 이해해야지.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결국 윤리적인 질문일 텐데 그건 뭐냐면 저는 AI 시대에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계는 무엇을 원할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원한다, 안 원한다, 이건 다 인간 위주로 우리가 수천 년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 카테고리 텐데 기계는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진 기계라고 칩시다. 기계는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인간이니까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 기계를 원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좀 롱텀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이게 뭐 이제 닉 보스트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얼라이먼트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기계가 원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이 얼라이먼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크로스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또 하나의 뭐 마스터 슬레이브 그런 거 해결의 마스터 슬레이브가 아니고 얼라이먼트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인간은 뭘 원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근데 기계가 뭘 원하는지는 완전히 unknown entity인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현재. 유사한 문제 중에 하나가 큰 질문을 주시라고. 숙제입니다. 숙제 던지고 갑니다. 유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인간 중심의 사회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최근에 조금씩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 부분이에요. 옛날에 동물 부분은 인간하고 전혀 별개의 그 취급을 해왔었는데 요즘 애완동물을 인간이랑 유사한 형태로
간주하고 가족처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의 윤리였었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개, 고양이에 대해서 얘네들이 기분 나쁜 이런 형태의 행동을 안 하게 이런 윤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개, 고양이도 우리 인간한테 그런 윤리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농외로 하고 그럼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떤 객체로 등장을 하고 자율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얘네들도 인간과 또는 애완동물까지 서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형태의 윤리적인 문제를 그 관점은 애완동물사의 관점이랑 같이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저도 지금 두 분의 생각에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대희 선생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스케일이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고 도망가는 겁니다. 길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미래의 어떤 철학자라면 고민을 해야 될 어떤 핵심 이슈를 이제 던져주신 것 같은데 이제 현재 철학자의 경우 이 문제를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생각은 어떤 시작을 해보라는 뜻으로 네. 좀 받아들이고 우리 생존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어떤 적어도 이제 AGI 수준의 능력을 가지면서 또 개념적 사고도 하는 이제 AI가 등장을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존재적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 수단과 도구로서의 기계, 인간에게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기계일 뿐인데 이게 그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높아져서 물론 인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어떤 그 점프를 어느 수준에서 개념적인 어떤 사유가 가능한 방식으로 점프를 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존재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 부분이 이제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그 존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인간 뭐 인조인간이다 뭐 인공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인간과의 대비 속에서의 어떤 그 존재적 지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인간과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격성 개념이거든요. 인격성이라는 거에 대한 좀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인격성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존재자들에게 부여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층위가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로 생각을 하고 이 우주를 그렇다면 인격성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그 수준과 어떤 그 레벨을 갖는 인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자나 사이언스 엔지니어들이 융합 통합 연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존재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 존재적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는 그냥 개발자나 어떤 그 하는 분들은 야 그건 그냥 알고리즘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인격성을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혼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인간의 삶 속에서는 걔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존재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존재적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간과의 상호관계 이게 정리비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 사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전통적인 휴머니즘도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외에 별로 고려하지 않는 휴머니즘이었죠. 근데 이제는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존재자들을 고려한 휴머니즘. 그래서 저는 탈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이 그 다음 단계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얘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됐을 때는
아마 휴머니즘 자체도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탈휴머니즘이 됐든 포스트 휴머니즘이 됐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탈인간 중심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의 휴머니즘에 대한 연구, 좀 오픈된 연구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는 철학만이 네. 아니라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들이 정말 같이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주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뭐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꼭 해야 될 거는 뭐 실용적으로 인공지능 공학적으로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라 그래서 더 할 거도 그거는 뭐 당연히 니즈가 있으니까 할 텐데 그 지금 에브리데이 수준을 넘어서 좀 더 롱텀으로 약간 이론 인공지능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된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런데 이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매는 것 같지 뭐 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철학적으로 준비는 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그렇죠. 너무 이 척이 클 것 같아요. 오늘 세 분 오셔가지고 정말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특히 강승식 교수님 마지막에 이제 윤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택의 문제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윤리의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한테 피해를 안 주는 문제지만은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 문제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합의들을 모색해내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합의를 어떻게 준수해낼 것인가.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도 김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즈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또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뭐 니즈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학자들이 어디선가 또 무슨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정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정부에서 어떤 혹은 뭐 지원이 있다면은 그 지원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겠지만은 기술적 발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두 가지 질문 주신 거는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주셨으니 제가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김 교수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웃소싱 하기 위해서 아니 저는 고민을 많이 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준홍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라 분류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건가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분 모실 때 이 사계 대가 세 분께서 각자 본인들의 영역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많이 고민이 됐는데 일단 매우 성공적인 좌담회라고 제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세 분한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좌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매우 즐거웠습니다.